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이제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장중에 이제 루머가 돌면서 뭐 급등했다가 또 탄력 떨어졌다가 이런 이제 변동성이 또 지수에 영향을 좀 일부 줬고, 코스닥은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도 빠졌고, 지수 빠지면서 하락 종목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이제 차 부품주들 올라가고, 조선주, 식품주 이렇게 선별적으로 올라갔고,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수가 일방적으로 더 많은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시장이 좀 빠진 거잖아요. 사실상 지수와는 별개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빠지게 된 건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건 좋은데, 이제 국채 금리가 4.25까지 내려간 건 좋은데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보통 달러와 금리가 동시에 빠지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 때문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도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안전자산으로 돈이 갔냐?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정치 상황이 되게 불안정하죠. 지금 뭐 선거 이후에 뭐 극우 승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면서 뭐 의회 해산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정책 일관성 갖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되고, 유로화 약세면 달러 강세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건 좋은데 이게 좋은 일로 내려가는 건 아니라서 뭐 물가 잡았다 이 재료 가지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경계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어제 반영된 재료를 뭐 추가적으로 반영시켜서 올라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형주 쪽의 변동성이 큰 게 시장의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마이크론이 1분기 디램 매출이 껑충 뛰었다, 그래서 뭐 삼성과 SK의 점유율을 따라 붙을 것 같아, 뭐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오면서 장중에 SK하이닉스가 거의 3% 가까이 밀리기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간이 온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건 뭐 어제부터 계속 나온 거고, 뭐 엔비디아 인증 통과 가능성 얘기는 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긴 한데, 어쨌든 어제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요. 거래 대금도 제법 많이 키우고 있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를 지탱해 주는 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자금이 몰리고 또 이러다가 이제 또 다른 업종 하나 두 개 정도가 자금을 또 확 쓸어가면 코스닥 쪽은 매도가 돼버리는, 또는 다른 종목들에서는 이제 매도 자금으로, 그러니까 팔아야 일정한 어떤 포트폴리오에 어떤 현금 비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이제 또 매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조합이 만들어졌죠. 삼성전자하고 자동차주가 이제 그런 조합을 만들어 버리면서 하락 종목수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정몽구 회장 사망설 돌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회사 쪽에서는 아예 오후에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장중에 올라가는데, 이게 뒷부분에 보면 1시 이후 뭐 2시 이후 이렇게 분차트 보면 현대모비스가 떨어질 때 코스닥 분차트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이 오늘 나타난 것도 이 자동차주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좀 제법 빠졌는데, 그 에코프로머티에서 이제 블록딜 한다라는 보도가 나면서 급락을 하고, 이게 이제 다른 어떤 2차 전지주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외신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전기차 정책 이런 걸 다 뒤집어 버릴 거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혹시 또 전기차 관련된 어떤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2차 전지 끌어내리고, 2차 전지 빠지고 수급 블랙홀 현상 나오고 하니까 코스닥 쪽은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자, 특징으로는 모비스가 오늘 장중에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윗골이 아주 길게 달고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해프닝 때문에 그렇게 됐고,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되게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양이 돼버렸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1선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 사이클이긴 한데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화장품에 이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무슨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K뷰티에 이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한국 많이 찾아오겠지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21선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일부러 월봉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증시 전망대 할 때 특히 이제 6월 초반에 증시 전망대 하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삼성전자가 3개월 연속 빠진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번에 3개월짜니까 이번 달에는 반등 나올,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석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역시 이제 3개월째 하락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나온 거,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고 나면 또 제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지수를 좀 지탱시켜 줄 수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샀습니다, 오늘. 매수 가담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좀 편중돼서 매매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또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되게 많이 샀었다가 매도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좀 매도를 되게 많이 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초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종목은 뭐 7,300억 매수한 거 중에 대부분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하면 거의 두 종목의 순매수 규모가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주 있었고, 이제 조선주 있었고, 요 정도가 이제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그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 대부분 다 왼쪽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수 쪽으로는 그냥 모비스. 오늘 좀 이슈가 있으면서 좀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이런 쪽은 다 기관들이 좀 관여를 한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업종별 특징은 없죠. 그냥 종목들별로 골라서 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역시 오늘 2,300억 가까이 매도를 해버려서 매수 쪽에서 특정 업종을 고르게 살 정도의 형편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오늘 이제 그리드 위즈, 그러니까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을 거의 1,000억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 종목 빼고 또 에코프로비엠 두 개 합치면 두 개가 1,20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빼고 나면 뭐 이렇게 매도를 되게 많이 한 종목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수한 쪽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 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골라서 뭐 반도체도 고르고 이제 저 2차 전지도 고르고 하여튼 좀 골라서 das는데, 다만 바이오 계열의 종목 수가 별로 눈에 안 띄었어요. 보통 이렇게 매수 들어오면 바이오 쪽 종목, 제약바이오가 한 몇 개씩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은 애플하고 반도체를 올려서 그렇지 상승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그냥 그 멱살 잡아 올린 그런 게 됐잖아요. 뭐 애플,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거 가지고만 올린 건데, 오늘 이제 이 구도가 그대로 좀 버텨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조금 과매수기가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틸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또 투자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1회나 2회나 가지고 뭐 심각하게 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꾸 뉴스로 뭐 연준은 한 번 이랬는데 투자는 두 번인데 이게 마치 되게 갈라져 있는 것 같이 몰아가면 또 시장이 이거 가지고 또 긴장하고 뭐 연준 인사들 말 한마디에 또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뭐 뉴스, 횟수 가지고 좀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은 너무 하락 종목 수가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도 지수 올라가는 날에 절반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예탁금이 안 늘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 주체였잖아요. 그래서 매도 주체다 보니까 어쨌든 현금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정신없이 지나가느라 그랬지만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미국의 국채금리가 주말 사이에 또 다시 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연내 금리나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돼서 다음 주에 좀 중성주 쪽에 특히 이제 상승 종목수가 불어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코스닥 보면 5월부터 따져놓고 본 거거든요. 5월보다 중형주 지수는 올라가 있고 심지어는 뭐 오늘 전까지만 따져놓고 보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소형주는 그냥 계속 흘러내렸죠. 5월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각도고, 대형주 지수는 5월 말부터 한번 싹 하고 반등 상승하는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려서 소형주, 대형주 빠지고 중형주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세 그룹 중에서 두 개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코스닥이 하락한 날은 저 표기한 날 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표기한 날 중에 8번을 코스닥이 올랐거든요. 근데 상승 종목수가 많은 날은 4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시장의 중심이
시가총액 200억에서 2천억에서 6천억 사이 이쪽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지수도 그렇고 하락 종목수 비율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워낙 좀 그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태라서 또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낸 상태라서 다음 주 되면 조금 변화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침에 말씀드린 건데 이제 미국이 변동성 지수가 너무 낮거든요. 이건 높으면 시장이 안 좋은 거고 낮으면 시장이 좋은 건데 너무 낮으면 이게 또 과매수가 돼요. 그래서 미국은 약간 과매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수하고 상관없이 변동성 지수만 올라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반드시 우리 시장도 나빠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강했던 종목군들하고 이제 약했던 종목군들하고는 조금 변화가 생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이제 우리 증시 수급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중성주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주말에 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머리를 파마를 하면 시장이 올라간다고 막 그런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뭐 그거라도 좀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좀 기운들 내시고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